응? 몇 자 정도 적어? 한 줄에 A4지 빈백지에다가 30자 정도 잡으면 몇 줄 적어야 돼? 50줄이지. 50줄이면 A4지 몇 장 들어가? 한 장 반이다. 한 장 반을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1500자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영재원이나 이런 데 혹시 자기소개서 써봤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질문 3개 정도에 대한 이 부분에 답변이라고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 1500자를 갖다 적을 때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선생님은 내가 과학 토론대회를 2020년, 2021년, 2022년을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대명중하고 목동에 있는 신서중하고 아이들 통해가지고 일단 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 근데 그 친구도 지도할 때 선생님은 항상 틀을 써. 왜냐면 주제가 어떤 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해서 담아내는 역할을 갖다 해. 근데 선생님이 주는 거는 하나의 그릇이야, 그릇. 이 그릇을 갖다가 주는데 이 그릇을 몇 개 주냐면 그릇을 3개를 줘. 왜 3개를 주냐면 글 쓸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지? 준혁아? 그렇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 적지. 그럼 서론에는 우리가 뭘 적을 거냐? 서론에 뭘 적을 거야, 보통?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본론은? 주장 근거. 그 결론은? 요약? 자, 아까 진수. 네. 만약에 자네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면 어떻게 글을 갖다 나눠서 쓸 거야? 그냥 저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어떤 내용 쓸 거야? 배경 지식이나 주제 정의. 본론은? 본론에는 똑같이 주장과 근거. 네, 본론은? 요약 그리고 강조, 주장, 강조. 강조를 주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대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여기서 이 그릇은 어떤 대회에서든지 중고등부에서도 그 틀에 대한 이 부분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이 틀은 참고적으로 자기가 쓰는 기술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서론을 갖다가 담았을 때,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 인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인식이 필요하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뭘 갖다가 내가 풀어나갈지 던져줘야 돼. 근데 이 보통 논술학원이나 국어학원 이런 데 우리가 가서 이런 1500자 글쓰기를 갖다가 하면 맨 먼저 우리가 뭘 집어넣냐면 주장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주장을 갖다가 첫 번에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자신이 판단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권유하고 싶은 거는 이 자신이 판단하는 거에서 만약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는 서론에서 주장을 먼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주장이 들어가면 결론에 안 들어가냐? 아니, 결론에 또 한 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부분을 내가 처음에 썼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취해줘야 될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내가 내놓은 주제 중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놓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하는 거지. 자, 그럼 주제를 갖다가 여기서 적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우리가 뭘 갖다가 하냐면 아까 배경 지식을 갖다가 넣는다고 했는데
이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원래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나타난 배경, 발달된 배경, 문제가 된 배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과학 탐구는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나타난 배경, 그 다음에 발달된 배경, 자, 그 다음에 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생겨? 자, 문제가 된 배경. 자, 그로 인해서 뭐해? 이걸 제한해. 그 다음에 해서 제한한 배경.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자, 이거 선생님이 다 써야 돼요? 다 써도 상관없어. 다 쓰면 이것만 벌써 우리가 이 500자 원고지에 한 면이 다 들어가. 그래서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배경적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연결시켜서 글을 갖다가 쓰는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용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거 한 가지. 배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배경을 갖다가 내가 적고 그걸로 꼭 적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내 글쓰기야. 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 예를 들면 자, 죽는 것이 안 돼. 죽는 게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반응이 생길까? 승관아, 죽을 수가 없어, 사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 아무 느낌 안 날 것 같아. 그럼 일을 할까? 일을 안 해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영구적인 걸 찾으려고 나서 이미 연구인데? 아닌가. 삶은 연구여도 돈이나 그런 건 그냥 직업 같은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근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직업도 그런 필요 없지 않나? 어떨까? 죽음이나 단어가 없어지면. 일단 인구수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얘기해봐. 자,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인구수가 증가하고 제 아무리 영원히 살 수 있더라도 제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이 생겨.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다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우주 나가야 되니까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겠지? 이거 할 때 과학과 인간인데 너네가 바라봐야 될 부분의 미래가 어디까지인지를 너네가 결정해야 돼. 아까 죽음이 없을 때 그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맞아. 근데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없어져.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면 뭐가 생길까? 경제가 공유 경제가 생겨. 인류의 존속이 중요한 거지 돈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게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사회적 반응으로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지금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거의 차이점은 한 명은 개인적인 반응이고 한 사람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반응이 사회적 반응이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국가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반응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끌어낼 때 이거는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떤 걸 할지 선택을 해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역할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 이게 이해되니? 그럼 그릇이 몇 개가 생겼어. 문제제기라는 그릇 하나, 배경이라는 그릇 하나, 사회적인 반응. 근데 얘네들 나머지 다 뭐야? 반찬들이야. 반찬들은 너네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까 거주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벗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문이 안 나오고 딱 세 줄로 논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너희들 개인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단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 딱 맞춤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이 단어를 선택했어. 과학에는 뭐가 있지? 양면성이 있어. 왜 양면성이냐면 과학은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해. 근데 이 부분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는 이야기를 대부분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왜 곡식의 생산량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한 과학자가 자신이 개발한 물질이 뭐가 됐어? DDT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약물로 바뀌어서 하는 바람에 노벨상을 못 받게 되어진 사례가 있단 말이야. 아니 언제 곡식 생산량을 갖다가 늘려서 막 환호하고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막 하더니 사람들을 죽이는 기술로 인해서 저 사람이 노벨상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바뀌었어. 그런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에는 항상 존재해. 너는 크리스토퍼 가위라는 거 단어 들어봤지?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가 우리한테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솔직히 우리는 안 필요하지. 근데 자 만약에 선생님 가족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어.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다음 세대에 출산할 아이를 낳고 싶은데 다 아이를 못 낳아. 왜? 걔는 태어나면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오래 부지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고칠 수가 있네. 유전자 거기에 대한 결합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면 나는 다음 세대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그럼 너희들은 안 하겠어? 할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경우에 하면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졌을 때 내가 다른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겠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맞춤하기를 선택했어. 맞춤하기를 선택했는데 다 A를 선택했어. 그럼 자식을 가졌는데 너희들 자식들의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될까? 다 똑같아. 그럼 그거는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왜 나쁜 거야? 그러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의 개성이 그런 거 없어. 그치. 특성이 없어졌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글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뭐가 없어졌다? 개성. 그렇지. 자, 양면성을 우리가 선생님 그럼 이거 제한해야 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데 제한을 갖다가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개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개성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돼. 그러면 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과 어떤 단어를 갖다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글에 대한 것들을 조율할 거냐? 바로 효율성. 그래서 양면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오늘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서론 파트는 이 정도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해가 가? 혹시 만약에 여기서 질문, 서론 파트에 대한 질문. 혹시 이거 가지고 자기가 글 쓰는데 조금 약간 어렵다라고 하면 질문해도 괜찮아. 질문. 글 써보고 승모는 아직 잘 안 와다? 글 써봐야 되겠어? 이름이 어떻게 되지? 도윤이? 정윤. 윤우는 어때? 서론밖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어? 써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서론에서 본론으로 갈 때 뭐가 중요할까? 글이 끊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여기서 이 파트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반응에서는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해서 본론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본론을 갖다 이어주는 거는 이 사회적 반응이야. 사회적 반응이 없으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문제적 배경이나 제한된 배경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뽑아서 본론으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 자, 아까 이 본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주장의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라고 했는데 주장이 이렇게 되면 앞쪽에 와야 돼. 근데 주장을 앞쪽에다 안 적으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너희들의 대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본론에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 문제에 대한 부분의 근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뭘 갖다가 제시해? 해결. 그럼 해결을 갖다 제시하면 결론에서 내가 이게 왜 좋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해결점을 하나는 미안,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부분에서 결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개를 갖다가 얘기한 거를 하나로 압축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고르는 게 어렵겠지.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개에 대한 부분에 대안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여기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 뭐가 들어가야 돼? 기대효과가 들어가야 돼. 기대효과. 예측.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글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게 전체를 갖다가 내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잠깐 요거 선생님이 잠깐 이거 사진 찍어서 나중에 저 영상 찍고 있는 거하고 같이 보내줄게. 오늘 바로 수업 끝나고.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고. 오늘 여기서 빠른 사람들은 이따가 글쓰기 할 때 주제 14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뽑은 거야. 그냥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머릿속에 나온 거라 딴 데 찾아보지 않아도 돼. 내용적인 거에서 그거를 지도를 하려고 아예 뽑은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해보면서 여기에다 맥락에다 한번 맞춰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자, 본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찾는데 아까 이제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갖다가 한 것에 대한 근거, 즉 간단하게라도 증명을 갖다 써요. 근데 여기서 주의. 선생님이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키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왜 못하냐? 다 잡아. 근데 뭘 못하냐면 구체적인 근거를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리뭉실해.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근거 증명에 대한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냥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해. 안 돼. 글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증명을 통해서 그 발생되어진 문제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생한 문제의 확인을 갖다가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를 갖다가 꼭 해줘야 해. 그리고 이 구체적인 발생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자, 근데 해결을 갖다가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어서 뭐를 해? 창의적인 해결을 원한다. 창의가 뭐야? 새로 만들어낸 건가? 야, 근데 이미 세상은 말이야 다 만들어냈잖아. 만들어낸 걸 똑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만들기 힘드는데.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면 창의는 기존에 있던 모방에 대한 활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간접적 경험을 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뭐다? 활용이다, 활용. 네. 그럼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제기되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면 돼?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대안까지 제시를 갖다가 했어. 자, 이제 그럼 어디로 넘어가? 결론으로 넘어가. 자, 이 결론은 내용이 여기서 어려워. 왜 결론이 어렵냐면 창의적 이 부분에 대한 제시가 여러 개가 됐으면 대안 두 가지 중으로 대안 두 가지가 없어. 그럼 대안 한 가지 중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뭐해? 강조. 근데 강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뭐 하냐면 이거를 뭘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바로
주장으로 연결시켜줘야 돼. 주장으로 연결을 갖다가 시키면 얘기가 다 끝나지. 근데 이 내가 주장한 내용적 근거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그 근거에 뭘 갖다 찾아내냐면 기대 효과를 갖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기대 효과가 안 나오고 나서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 이 주장에서 내가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갖다 하면 선생님 어떤 걸 적어줘야 돼야 하는데 뭐 잘 되고 나쁘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적는 것도 좋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가 사회적 가치 어떻게 말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전 지구적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아니면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나타나는 건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실험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적인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을 갖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순위로 따지면 몇 등이나 될까? 죽지 않은 사람 몇 등이나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 276개국가 중에 몇 등이나 될까? 20분 정도. 무슨 근거로? 아니 큰 거 빼고 유럽 쪽에 좀 센 데도 빼고. 유럽에 센 데가 어딘데? 독일. 독일은 옛날 독일이지. 이제 걔네는 가스 없으면 이제 끝이야. 굶어 죽어야 돼. 또 10위. 좀 올라간다. 10위. 왜? 무슨 근거로? 중국이 오일 있으니까 유경제가 제외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투자이 크니까 이제 반도체를 생산 안 하면 이제 다른 나라는 영향 많이 받으니까. 나왔다. 반도체. 과학기술이네. 그지? 2위다, 2위야. 왜 2위인지 아는 사람 혹시? 이거 맞추면 선생님 상 줄게. 북한. 어? 북한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거 미사일을 쏘아 그래서 야 북한한테 고맙게 아니야 유튜브 때문이야. 유튜브는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 미디어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갖다 가져온 게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통신이 발달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있던 누구야? 테슬라의 누구지? 일론 머스크가 여기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위성 같은 것들을 이 대한민국 지역에다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 독도 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위성을 갖다가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무 데서나 다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 북한에서도 할 수가 있어. 이제 북한이 원래 인터넷 안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 그 통신망에 다 접속이 이제 가능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문화적인 흐름을 갖다 만들어냈는데 지금 BTS 때문에 이 문화적인 흐름의 파급이 엄청 커. 얼마 전에 그 BTS의 진이라는 사람이 진라면 광고를 찍었잖아. 그 찍는 순간 뷰가 1시간 만에 4,500만 뷰? 4,500만 뷰면 돈에 대한 돈도 돈이지만 진라면을 팔려나가는 개수가 역대급이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국에 대한 소주 문화를 모르고서는 절대 선진국에 대한 문화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경제적 가치.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다 제시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하나로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지.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그지? 근데 무너진다는 근거가 왜 무너져? 삼성이 먹여 살리는 인구가 250만이야. 250만이 무너진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연쇄 부도 사건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과학기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는데,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면 빈곤의 가치 또는 국가 경쟁력. 자, 근데 돈도 벌고 그다음에 흐름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 고민하는 건 뭐예요? 여러 도덕적 가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냐면 책임, 사회적인 책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뭐도 법적 고려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내용들로만 따지게 되면 원고지 3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적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연습해 볼까? 하나? 자, 여기까지 질문. 본론하고 결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꾸밀 때 저기에는 저 문구에서 잘 안 와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알려줘. 선생님이 여기 설명해주고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네. 찬성을 소식했으면 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렇지. 찬성인데 그 찬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입장을 갖다 취하게 되면 반대를 했을 때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문제로 제기해야 돼요.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내가 찬성을 갖다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반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매끄럽게 돌아가. 근데 왜 틀을 갖다가 주느냐면 아까 선생님이 진도 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반복되어진 문구의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랬어. 근데 크리스토퍼 그 유전자 가위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면 이게 만약에 10번만 반복되면 이게 몇 글자니? 100글자야. 그럼 100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가면 글이 읽어볼 때 어떻게 되겠어? 지루해. 글에 이 통통 튀는 신선한 프레시한 느낌도 없고 글이 살아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나중에 이 글에 대한 부분들을 적고 나는 여기서 대회를 갖다 잠깐 했으니까 끝나면 되겠지. 근데 아까 영재고 준비한다는 애들 있잖아. 영재고 준비 3단계에서 탐구가 있단 말이야. 탐구 계획을 갖다 적는 게 있어. 탐구계획 내가 내 생각대로 적어? 무슨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내 위주로 적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볼 글을 적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는 입장에 대한 고수에서 이 적나라하게 지우고 빼야 될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빼줘야 글이 움직여. 안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너네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빼달라고 해주는 것도 빼주는 거. 나중에 정말 오늘 처음 한번 써보고 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거를 빼보자고. 몇 글자나 빠지는지. 나도 모르게 몇 글자나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자니까. 그리고 여기서 적을 때 나눠주는 이 원고지로 몇 장을 갖다 적는데 1500장이야. 몇 페이지? 3페이지 반이다. 왜? 1500글자가 띄어쓰기가 아니잖아.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4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적어야 1500자 된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 그러니까 4페이지를 적기 위해서는 이 서론본론 결론을 기승전결로 나눠서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알았니? 또 질문. 자, 그럼 주제를 갖다가 한번 던져볼까? 사진 찍었지? 질문 없어? 자네 잘 보여? 내가 가려가지고
금강진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자, 거기에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과학기술과 인간의 자유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올라온 건데 너희들 상황에서 딱 맞을 수가 있고 여기서 새로운 단어를 갖다 하나 주려고 해요. 박진수 맞지? 핸드폰을 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필수품? 필수품? 좋다. 그럼 이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 핸드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네. 핸드폰을 뭐라고 생각해? 컴퓨터도 있는데 굳이 왜 쓰는지 모르겠어. 왜 필요한가? 자, 핸드폰 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게임이라도 괜찮아. 상관없어. 자기가 정말 하고 있는 부분 핸드폰 왜 필요해? 알고 싶은 정보 같은 거는 아하. 정보. 아하. 정보 검색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이 요새는 모바일 검색이 50%가 넘을 정도로 아주 저기 하지. 근데 나는 핸드폰이 나온 뒤에 선생님이 핸드폰을 갖다가 나는 5년 동안 구입을 하지 않았어. 난 삐삐를 갖다가 이용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난 삐삐를 써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왜 안 썼으냐면 이거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꾸 노출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 우리가 그때 이런 핸드폰이나 삐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윤혜야, 왜 개구꼬리라고 표현했을까? 사람들이 핸드폰에만 의존하게 되고. 자, 이런 얘기. 내가 너 여자친구야. 네 얼굴에 이래 너 이해를 해. 오늘 잠 못 자겠다. 너의 여자친구인데 내가 너 어디? 야, 윤혜야 어디야? 근데 한 2시간 지났어. 근데 뭔가 좀 하려고 해. 윤혜야 나랑 놀자 어디야? 대답을 안 하네. 이게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져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만약 예를 들면 엄마가 나 좀 놀고 싶은데 너 언제 놀 거니? 너 어디야? 뭐 하는데? 밥은 먹었어? 근데 조금 귀찮아. 근데 너 누구랑 있니? 또 물어봐. 그럼 나의 행동이 어떻게 돼? 계속 느끼지? 느끼지? 못 느끼는 거야? 느껴? 이 눈빛이 벌써 심오하게 느껴? 엄마한테 읽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내 행동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말 심해. 너네들은 학생이라서 잘 모르는데 사회에 나가면 카톡이 막 나를 찾는 사람이 막 이쪽에서 오다 보면 카톡이 금세 4, 50개가 돼. 그럼 카톡 4, 50개만 보는 데만 해도 어때? 시간이. 근데 일일이 답해줘야 돼. 그럼 나는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카톡을 지우는 사람들도 있잖아. 카톡 안 쓰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생각보다. 근데 이 개목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구속시키는 거야, 구속. 그럼 구속시키면 이거는 뭐야? 핸드폰 놈이랑 자유지, 자유. 핸드폰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핸드폰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해? 구속당할 수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게 다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과학에서 뭐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그럼 이 구속은 이 양면성 중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필수품이고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정보를 갖다 검색할 때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는 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바로 뭐야? 효율성이 기준 근거가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어? 좋아. 여기까지 된 거지? 그 다음 단계. 여기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되나? 자네 이름 뭐지? 이동욱이요. 동욱이? 네. 동욱아 너한테 물어볼게. 네. 야 동욱아 너는 몇 살까지 살 거 같니? 대충 80몇 살까지. 야 그거 우리 나이고. 너는 우리 세대가 아니잖아. 100살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네. 그럼 너 일 언제 그만둘 거야? 한 70, 80. 70, 80? 네. 아 정말? 자 승우야 너는 일 언제까지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시원이 못하는 야, 그 끔찍한 일을. 얘 오늘 잠 못 자. 너 내가 여자친구인 거랑 똑같아. 끔찍하게. 일 언제까지 할 거야? 한 60? 60? 자네는 언제까지 할 거야? 40대. 쟤좀 사는구나. 자, 40? 40? 야, 걔 지금 뭐 할 거니? 직업이요? 연구원이요. 연구원이요. 연구원으로 40세에 은퇴를 한단 말이야? 무슨 연구원지? 나도 좀 알려줘. 효건우, 넌 몇 세에 은퇴할 거야? 70살 정도요? 70살? 네.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20살인데? 큰일 났네. 자, 남자들은 보통 우리 몇 세부터 일하지? 남자들은? 부대 갔다 와야 되니까? 대학 안 다니고? 평균이 30 정도. 여기 30 정도 되지. 야, 대학 안 다니고 20, 무슨 너네가 벤처 다니니? 아니잖아. 여기 30살부터지? 남자들은 빨라야 27이야. 의대를 가게 되면, 일은 언제부터 해? 32부터 하지? 그 대신 그 앞에 레지던트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페이닥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 그지? 그래도 30살이야. 네,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부분을 누리기 하는 이 기간. 자,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세대는 83세가 이제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몇 세에서 일을 놓냐면 60세에서 일을 놔.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자,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거야? 30년. 근데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연구원은 우리 세대에 기본급이 200부터 시작해.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은 월급이 103만 원부터 시작해. 왜? 교사들 첫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직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때 내가 알기로 선생님 교사할 때 78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많이 올려도 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왜? 10년차 교사가 279만 원이니까 다 보너스까지 모두 다 합쳐가지고. 자, 그런데 야, 너네는 평균 수명이 몇 살로 보냐? 대충 100 정도. 응? 우리 60. 아까 몇 살부터 일한다고? 야, 근데 아까 40세에 누가 그만둔다 그랬지? 야, 10년 동안
이 벌고 이 긴 기간을 뭐하면서 살려고? 자, 근데 아까 누가 70살까지 일한다고? 이야, 70살. 그럼 이 기간은? 근데 여기서 이 남는 기간도 문제지만 왜? 우리 때는 이 노후라고 하는 걸 20년을 보는데 20년도 굉장히 길어. 근데 의학기술이 발달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노후에 대한 이 부분이 이만큼 수명이 연장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은 20년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을 늘어나.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데 30세부터 일을 몇 살까지 한다고? 70세. 30년에 몇 년을 늘어나는 거야? 여기는 왜 40년 늘어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30년 늘었는데 이 기간 동안 40년을 늘은 이 시점에서 이 일하는 시간이 노후보다 더 짧아. 사회적인 법칙에서는 단 이런 경우는 1도 없어. 보통 노후와 일을 할 수 있는 일과 여기서 내가 노년 에 대한 시간의 비율은 4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일을 보여야 되겠네? 몇 살까지? 그래. 그래? 이게 불행하다고? 글쎄. 그럼 100세까지 하면 일이 몇 년 해야 돼? 자, 70년을 일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일을 갖다가 70년 동안 제대로 내가 온전히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의사? 못 지킨다. 엄마 아빠가 의사하는 경우에도 아마 알 거야. 병원 맨날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 도입하고 자리 바꾸고 돈이 만만찮게 들어가. 70년. 그럼 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까? 미래에 대한 뭐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될까? 바로 여기서 할 수 없었던, 여기서도 물론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 뭐가? 과학 기술 지식이 들어와야 돼. 지금 어른들이 여기서 핸드폰을 갖다가 못 만지고 핸드폰으로 인해서 은행 업무를 못 보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세대가 급변해서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못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과학 지식을 갖다가 계속 받아들이는 게 계속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지식을 갖다가 담는 이 그릇을 바꿀 거라는 거지. 뭘로? 전자도료로. 전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구입하는 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가격의 내 머리의 용량을 결정해. 그럼 1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무술을 갖다 배울 때 100만 원짜리 샀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태권도에 이거밖에 없어. 근데 1000만 원짜리 산 사람은 이게 테크닉이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게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짜리 산 사람은 이 100만 원짜리 산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담는 용량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지우고 담는 걸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그 뇌는 뭐야? 과학기술이잖아. 과학기술이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결국 빈부격차를 갖다 만들게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네 여기서 선생님들도 어른이지만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중간에 계속 흔들려. 여기도 살아가는데 계속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과학기술도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돈이 아니야. 돈은 시간이 가봐. 시간이 가면 이게 늘어나잖아? 돈을 누적시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수명이 더 오래 가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연적으로 부자가 돼. 자연적으로. 하루에 1000원씩 모으는 시간이 10년인 사람과 하루에 1000원씩 모으는 시간이 100년인 사람은 이 돈의 가치가 똑같을까? 달라.
100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부자야.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걸 견디는 70년이 정신적 자립이 중요해. 그 정신적 자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정신적 자립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정신적인 빈곤에 빠져.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이 이 물질적인 빈곤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빈곤을 갖다 느꼈어? 정신적 빈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느끼면 뭐가 올라갈까? 삶의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삶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삶에 대한 전체 부분이 어떻게 돼? 허무하게.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느냐? 즉 인생에 대한 고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갖다가 안 하게 되냐면 노력과 발전을 갖다가 안 하게 돼요. 노력과 발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뭐 점점 안 하니까 퇴화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퇴보가 된다. 퇴보가 되면 뭐 하기가 좋아? 명령 내리기가 좋아. 그럼 사람들을 갖다 다루기 쉬울 때 가장 다루기 쉽게 하려면 수명을 어떻게 하는데? 늘려주면 돼. 왜? 수명이 늘려주면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걸로 인해 내가 다루기가 쉬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끔 돼. 이해되냐? 과학기술이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이 좋은 거야? 아니면 과학기술이 나쁜 거야? 근데 만약에 과학기술이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때? 거꾸로 반대로 나쁜 점도 있겠지? 그리고 아까 윤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죽는 사람이 없어지면 식량에 대한 공급 문제나 거주 공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밖으로 나가면 그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까? 소통하겠지만 서로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지? 그럼 뭐가 생기겠어? 결국은 갈등과 경쟁이 생기겠지?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행성 전쟁이 벌어질지도 몰라.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항상 선과 악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얘기를 갖다가 꼭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질문.